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습니다. 또한 녹취를 짜집기 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랍니다.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비공개 회의에서 좀 어떤 말씀 보내주셨는지 간단하게만. 저 대표의 말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논평에 녹아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서로 사는 상생의 정치를 하자라고 줄곧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정치를 복원하고 그 복원된 정치를 가지고 민생을 살리고 현재 심각한 위협에 있는 이 안보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만 상대를 죽이는 그런 탄압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게 반영된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여당이나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당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초는 청해일속, 청해일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큰 바다에 일속, 그러니까 뭡니까? 작은 좁쌀, 그렇죠. 좁쌀 같은 정도의 고통이라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 또 우리 당 내부에 스스로도 다짐하기를 국민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민주당도 그 역할을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종의 다짐이기도 하겠죠. 소속을 당청에서 대응할 거로 시사하시니까 또 국민 측에서는 그 당의 당비를 이재명 대표 개인이 소송되고 내면서 정치적으로 위반 조치가 있다고 막 반발하는데 여기서는 그건 검토 중이니까요. 다 검토돼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거나 할 때 그때도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는 해주신 것 같은데 정치를 복원해야 될 때라고 28일에 공사총회관을 보고하고 그 다음날 표결한다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복원한다는 구조 아래 그런 게 좀 완화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치가 어떤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이 문제만 좀 쌓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여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검찰권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계속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기소가 돼서 5건의 기소가 됐고 그럼 재판을 5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15번의 재판을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이 치졸한 정적 탄압에 대해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당장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청하는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 문제들 포함해서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의 해법을 정치권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권은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고 대통령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정치가 복원해야 해서 해야 될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라든지 이 안보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가 복원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 인사들에 대한 탄핵 기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9일에 본회의 추가로 열어서 표결한다는 데는 그 계획에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3명 다 그대로 한다고 보는데요. 예. 30일 날 집회에 대해서 아직 일단 확정된 게 없었는데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아마 30일은 집회가 그 지난주 같이 시민사회 주도로 집회가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우리 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집회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도 일단 참석하시는 예, 쪽으로 그렇습니다. 발언은 좀 안 하시고 발언은 지난번에도 우리 당 자체 사전 집회 때 박찬대 대표가 연설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집회는 정당 대표는 참여 연설을 안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그 민생이나 외교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좀 앞으로 대응을 잘 해가자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지 민생의 위기 앞에서 당정 간에 손발도 안 맞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느닷없이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준칙을 만든다고 재정 준칙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재정을 통제해서 그렇죠. 재정을 통제해서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같은 날 대통령실은 이제 양극화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서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터져 나온 것만큼 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이게 손발이 안 맞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현재 처해 있는 이 경제 위기와 민생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 의식조차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그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대통령은 조창기조에서 우리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과 여당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심각하다 그러는데 본인들만 심각하지 않다고. 아까 그 대변인께서 아까 그 국회 아까 발표하실 때 한동훈 국민의힘 그 발언 두고 좀 개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이 지금 항소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조사는 아니라고 이런 측면으로 항소를 했는데 개변이 어떤 뜻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궤변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그 김지성의 위증은 6가지 중에 4가지는 있었다고 보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뒤에 또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나는 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공선법 1심 판결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가 없다라는 이 판단과 재판 결과를 승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죠? 그 궤변이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다 갖다 쓴 거예요. 아까 선거법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다 했는데 또 해야 돼?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혹시 이제 지금 최고위 간담회가 계속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끝나면 혹시 드릴 말씀 있으면